여러분, 파잔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파잔은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인데요.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에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코끼리는 사회에 굴복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렇게 냉혹한 현실에 순응하면서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죠. 그들은 자유를 찾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질문이 정말 많았죠. 아빠, 난 어떻게 태어났어? 저건 뭐야? 엄마,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왜 이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에 대해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질문이 사라졌죠. 질문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죠.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이 질문들을 멈추게 됩니다.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거든요.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 주제로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넓은 지식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이 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파잔은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인데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서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적으로 어렴풋하게 냉혹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이제 엄마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발목을 묶은 밧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코끼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유를 향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는 척 현실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코끼리는 덩치가 커져 발목에 묶인 밧줄을 끊고 자유를 찾을 수 있음에도 풀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바라보는 저희들은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를 한다던가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건 단순한 선과 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자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의 가정과 사회도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질문을 멈춰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는 척 했을 겁니다. 파잔 의식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행위라서 굉장히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일 수도 또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괴된 것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거대한 세계의 체제 아래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질문은 주홍구실처럼 우리를 맴도는 거죠. 저자는 여러 주제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심오한 주제들로 큰 맥락을 만들다 보니까 삶과 나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조건에 대해 먼저 운을 띄웁니다. 먼저 우리는 종종 세상을 1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나를 생각의 틀 안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세계를 A와 B로 나눈다면 그 세계의 근본 구조는 무엇일까요? 먹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물학에 관심이 많다면 세상은 생물과 무생물 또는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조차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사고일 수 있는 거죠. 저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생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포괄시킬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넓혀서 모든 기준을 포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근본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자아와 세계로 나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그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인 거죠. 하지만 저희는 눈앞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색안경을 벗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색안경이란 기독교, 불교, 과학, 자본주의, 공리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여러 형태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것은 색안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색안경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존의 믿음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세계관에 진리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과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음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방대한 지식을 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란 내가 쥐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놓는 용기를 말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거짓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죠. 사실 말이 쉽지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종교, 공부해온 학문, 정치적인 입장을 부정하는 행위이니까요.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상실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무런 대안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나를 내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따라서 저자는 용기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불안으로 나아갈 용기, 진실 아래에서 색안경을 벗어날 용기, 그것이 거대 사상과 만나고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위대한 스승들 그리고 거대 사상입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7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주, 인류,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로 말이죠. 1장의 우주와 2장의 인류는 세계를 다룹니다. 3장의 베다와 4장의 도가, 5장 불교에서는 동양의 관점을, 6장의 철학, 7장의 기독교에서는 서양의 관점을 다룹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각 대륙의 철학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약한 시대인데요.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활동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토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시야가 피어났죠.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책이 어떤 주제로 어떤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워낙 방대하고 심오한 주제들로 큰 맥락을 만들다 보니까 어렵다고 읽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덮고 다른 책 읽으면서 연결되는 주제가 보이면 생각나서 다시 읽다가 덮다가 그렇게 처음은 긴 시간을 걸쳐 완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완독을 하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였구나. 두 번째는 처음보다 쉽게 읽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세계관을 빠르게 넓혀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죽잖아요. 다만 삶을 주어진 것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근본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사상, 인문학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파잔 의식을 치른 채 영혼이 부서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색안경을 고집하며 나의 의미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무조건적인 수능이 아닌 세계와 아울러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